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묵묵부답의 뻣뻣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묵묵부답의 뻣뻣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 기자의 질문에 쏘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민심은 오만방자하다. 예. 어쨌든 물론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보통은 죄송하다든가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든가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공직에 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예. 이 당연한 질문, 궁금한 질문을 했더니 쏘아보고 화나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시청자나 국민들이 역력하게 느꼈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 저 사진 한 장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례적인 일이냐? 당연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하지만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어찌 보면 친정에 놀러 온 듯한 느낌. 아하. 물론 저게 이제 검찰이 곧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조사받는 모습은 아니고 예. 15시간 이제 장시간 조사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다라고 해명할 수는 있습니다. 뭐 선후배일 수는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검사들은 정자세로 앉아 있고요. 예. 조사를 받으러 간 이 조사를 받을 사람은 삐딱하게 옆으로 걸터 앉아서 이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저 장면에서 전달받게 될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 수사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1시 45분경에 나와서 집에 돌아갔는데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뻣뻣하다 혹은 뭐 무표정하다 이런 것을 좀 넘어서 국민들이 전달받는 감정은 오만하다, 불손하다, 거만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계속 짙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저런 고압적인 태도가 어쩌면 그동안 본인이 누렸던 그 권세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 뭐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도 뭐 우병우 수석과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알력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마저도 뭐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먼저 조사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못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다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병우 수석은 개인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지금 하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또 인간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도의적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사과를 하고 검찰에 출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본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이 죄의식 없이 간다는 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학교 2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급제. 소년급제 폐가 망신이라고. 예. 왜?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시험을 일찍 합격하지만은 그 가슴 속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느끼게 되는데 본인은 머리만 똑똑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오만함, 건방진 거만함의 표출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했던 특별수사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못할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제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인적인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정보고자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책임과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좀 여유가 있었던 건 지금 받는 혐의에 대한 조사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아들 뭐 이른바 뭐 운전 그렇죠. 회전을 잘해서 뭐 커브길에 회전을 코너링이 잘해서 좋아서. 코너링이 좋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정강은 좀 다른 얘기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우병우 수석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최순실과의 관계도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나가서 그 항의했죠. 그 네. 화면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만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제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 어떤 말씀하신 대로 내용입니까? 아까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 했다. 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정수석이 뭐예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문제들을 평소에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청와대가 뻥뻥 뚫렸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제 또 연결하면 정호성 이제 전 비서관과 예.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눈을 감은 것인지 어찌 보면 공모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몰랐다고 하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어제 흘러나온 이야기는 지금 9일 내일 모레 중국에서 들어올 예정인 차은택 감독 핵심적인 이제 최순실 씨의 사람이죠. 근데 차은택 감독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 우병우 수석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 괜찮다. 이런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강석호 의원의 발언이 있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본인의 역량, 개인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훌륭한 부분과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어려운 난국을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서로 잘 마음이 맞기 때문에 새로운 당의 시너지를 가지고 대권 창출에 큰 힘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감도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 당선된 주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불행하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는 그런 대통령에게 내각의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또 하나는 청와대 인적쇄신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은 또다시 불발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직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많은 그 국민들의 분노는 더 엄청나게 불어났고 다행스럽게 청와대의 인적쇄신 문제는 법대로 그렇게 또 건의가 된 대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는 할 일을 다 했다. 그 소임을 다 했다. 어느 시기를 두고 우리가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한마디 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저는 당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로 이제는 구성을 해서 당의 새로운 쇄신, 심지어는 당명과 당 로고 이런 것까지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적 작업이 없다면 내년도 대선에는 우리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저희는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퇴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마는 분명히 또 제가 사퇴를 일방적으로 한다면은 비박인 지도부의 비박 한 사람인 강석호가 당을 흔들려고 한다. 이정현 지도체제를 붕괴를 시키려고 계획적으로 한다. 이런 사심적인 오해를 받을까 봐 지난 의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아까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 소리, 당원의 소리를 네, 전실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사퇴하더라도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많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들으신 의원들이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강석호 언제까지 최고위원 이것만 현 마무리하고 지도부 내에서 유일한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가 오늘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사퇴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요. 오늘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내용은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강석호 최고위원은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도 보이고 이장우 최고위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다. 네, 불참했군요.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잠깐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붕괴되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해온 양쪽의 쓰레받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도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되는 그 첫 단추라고 보여지는데 이정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고위원 그 강석호 최고위원 한 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예. 아직 현 지도부는 구성이 돼서 유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심이 떠났고 어떤 신뢰와 도덕성을 상실했는데 이 지도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정현 대표와 친박계 입장에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탈당할 때까지는 지도부를 유지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강석호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 개편이 또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청와대를 옹회하는 데는 이 대통령의 지금 이제 2차 담화에 민심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인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12일에 또 지금 3차 이 대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분수령인데요. 당 지도부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선 야당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야당과의 교섭력을 잃었다. 지금 이정현 지도부를 반대당, 야당이 또 두세 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을 가능성. 청와대의 이야기를 직접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이 신임 비서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예방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영수회담 제안이 오늘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리더십을 상실했다. 교섭력을 잃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붕괴의 신호탄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지만 오늘 이제 이 강 최고위원의 사퇴로 본물이 터질 그런 분위기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정말 할까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뭐 퇴진에 대한 검토 이런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도 물갈이가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지금 예. 비 밖에는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플랜 B가 지금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상황도 교착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는 당에서 누굴 믿을 수밖에 없냐면 이정현 대표와 지금 이 친박계 최고위원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에서 시그널이 없으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는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붕괴되면 청와대까지도 그 영향이 또 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야당이 그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이 핵심적인 의사결정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정현 그 당대표는 어떤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의총할 때마다 야당과는 이 차치하고라도 당내에서 우선 친박 비박이 부딪히고 있는데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친박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20대 이 총선을 거치면서 예. 친박계가 다수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단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대통령 뭐 비서실장이 다시 와서 제의를 하겠죠. 아니면 대통령이 와서 진짜 설명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정현 대표가 빠지고 지도부가 붕괴가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좀 연장하고 싶은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 네. 가길 바란다면 그 상황에서 영수회담 누가 합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청와대의 뭐 지시 내지는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에서 실질적인 참석자, 역할자로서 역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 둘을 어떻게 설득해서 영수회담에 참석토록 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혹여 이정현 대표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참석할 수도 있고 혹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더라도 그분은 당연 영수회담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지금 영수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또 발언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와 업적과 수고를 다 잃었고 우리 새누리당은 폭탄 맞은 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를 더 잃어야 평정을 되찾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민 전체가 심한 분노와 배신과 실망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이 영위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오래 보좌해 왔던 사람으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함이 형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책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가 저는 솔직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려스러운 일들이, 불길한 염려들이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직무들은 하나하나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차대합니다. 하나도, 한치도, 한순간도 소홀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염치 없지만, 뻔뻔스럽게 그지없지만,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지만 국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헌정 중단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되도록 당 대표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위기 관리에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달라는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용서 없고 용서를 구하는 염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본인이 물러나면 그 후폭풍이 더 클 것이다. 지금 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후폭풍이 클 것이냐. 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방향이 중요한데 헌정 중단, 국정 위기 이 안에 대통령도 핵심에 있고 지금 이정현 당대표도 핵심에 있는 인물인 거예요. 예. 시간을 연장하면 이게 수습이 되면 좋은데 위기관리가 돼서 오히려 빨리 지금 당 지도부가 물갈이가 돼서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예. 아까 이제 강 최고위원 사퇴할 때 당의 로고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야 하는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의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로 있는 한 예. 새누리당은 변화되기 어렵고 박근혜 대통령을 방탄해야 되는 당으로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당으로서 야당과 함께 협상을 하고 협치를 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상실해 있는 상태에서 오직 대통령 측근의 여당은 대통령을 방어한다. 예. 지금 1년 4개월 임기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습의 한 이 방책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게 안타까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성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을 더 느리겠다. 시간이 더 길어지는 역할밖에는 무엇이라도 더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왜 참석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 최고위원회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개파로 분리하면 이제 다 친박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그렇죠. 그냥 뭐 다른 얘기 안 나와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빠진 지금 이 상황은 그 과연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일단 될까요? 정진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거는 그 강석호 최고위원이 사퇴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본인도 이 사태가 최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예. 이 친박 중심의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참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퇴를 예고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법안 그렇습니다. 통과하면 이 예산안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시한부 사퇴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정현 대표의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거는 공당의 지도자로서의 공적인 그 멘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태에 책임이 있으면은 물러나고 수습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몸에 커다란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잠깐 관리하고 나중에 물러나겠다 안 됩니다. 당장 빨리 암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심이 떠난 이 새누리당 현 지도부 친박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단은 물러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문제는 다음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게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총리 지명 철회 이런 네. 걸 요구하는데 자꾸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야당은 지난 이제 그 토요일 집회 때 이거 봐라 더 네. 나갈 수 있겠다라는 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전략은요. 12일까지는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예. 12일 오는 토요일이 본집회예요. 어찌 그렇죠. 보면. 지금 1차, 2차 어찌 보면 좀 선동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여서 민심을 확인해 봤더니 불이 더 타오르는 겁니다. 2차 대통령의 담화에서의 사과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 주최 측은 20만이라고 하고 경찰은 4만 5천이라고 하는데 예. 격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10만 이상 혹은 2, 30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열기와 느낌이었다고 보면 12일 집회까지 야당은 아마 이 전국을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자체가 자중질환이기 때문에 더 갈 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 말씀, 이정현 대표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장황한 사과, 용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염치 없지만 뻔뻔하지만 예. 대통령이 어렵고 불쌍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국민의 지금 민심에는 조금 역행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은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